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건축 설비 파트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시설 개론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건축 구조라고 하는 이 파트도 있고요. 일부는 이 건축 설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건축 설비는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이 파이프라는 전공을 얘기해요. 보통 건축은 쭉정이라고 하고요. 설비는 뭐 파이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설비는 많은 것들이 어떤 유체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설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현재 관련된 이 우리 교재를 제가 작성할 때 이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론, 공통적인 이론과 중요한 것들을 묶어놓은 게 총론이에요. 그럼 이 총론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게 뭘 다룰까요? 물을 다루겠죠, 물. 물. 그래서 물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열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론이 끝나면 우리 보통 위생설비가 들어가는데요. 각종 위생설비. 이 각종 위생설비라 하면 물을 공급하는 급수설비라는 게 있어요. 급설비.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나오죠. 이게 급설비예요. 아,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게 급설비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을 막 닦아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을 버려야겠죠. 이 버리는 설비가 이 배수설비라는 거예요. 아, 물을 버리는 설비가 배수설비구나. 그럼 물을 공급하고 물을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이 배수설비를 하면 통기설비가 같이 공부합니다. 배수 및 통기설비.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죠. 똥이나 오줌을 누잖아요. 이게 오수예요. 오수. 근데 오수는 더러우니까 이제 이 정화설비도 같이 공부하라 하는 의미에서 오수 및 정화설비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위생설비고요. 그 위생설비에 관련되는 뭐가 필요해요? 각종 배관 공급 필요하겠죠? 이 배관을 공급합니다. 배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의 이 재질에 보면 뭐 강관도 있을 거고 동관도 있을 거고 합성 비닐수지 또는 우리 피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들이 있는데 이 관들의 특성과 접합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설비 공부하면 이제 이 열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 그럼 뭐가 돼요? 이제 우리가 열원 공급설비가 필요해요. 열원 공급설비다. 그럼 이 열을 공급하고 처리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 열원 공급설비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보일러가 필요하죠. 아, 보일러 공부하는 겁니다. 물을 끓이는 기계를 보일러라고 해요. 뭐라고요? 물을 끓이는 기계 보일러를 합니다. 그럼 이 보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찬물을 뜨겁게 만들면 급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난방이 가능하겠죠. 난방 가능합니다. 이런 열원공급설비 공부합니다. 그럼 열원공급설비에서 이제 급탕이나 난방도 공부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냉방하는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냉방. 그 다음에 환기 이런 걸 다 포함하면 뭐라 그래요? 이 공기조화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열원공급설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일단 이 열을 공급하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전기설비라든가 이 가스 설비는 공급설비거든요. 전기나 가스는. 그 다음에 전기설비의 일부 우리 운송설비와 이 조명설비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전해야겠지. 건축물을 안전해야 되니까 이제 소화설비, 그렇죠? 소방설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축설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건축설비 중에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공조설비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렇게 위생배관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 위생배관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전기설비의 기본적 이론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운송설비, 안전에 관련되는 거 출제가 심심찮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설비는 늘 뭐 한두 문제씩 나와요. 기본적으로. 소방설비 한 두 문제 정도씩 늘 나옵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18회 때 전멸했습니다. 늘 나오다가 전멸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총론 이론이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엔 뭐 두세 문제 이상 나올 정도로 총론에 관한 이론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열에 관한 이 단열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기본 개념, 열관류열에 대한 개념, 열관류 정황에 대한 개념이 출제가 돼서 새로이 출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골고루 나오지만 중요도를 따져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거고요. 근데 이건 굳이 그냥 읽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건축설비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중고등학교 때 이 과학에 나오는 얘기들, 물리에 나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거 꼭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초학문이라고 하죠. 이 기초학문은 의미가 없어요. 이 시속일은 응용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설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바로 과학적, 물리적 근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공부하는 게 총론 과목이에요. 그럼 총론 파트에 가장 먼저 제1절 건축설비 개요가 나오죠. 제1절. 자, 이렇게 건설비 개요라고 나와요. 이 건설비 개요에 보면 연속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자, 연속의 법칙. 이게 이제 계산 문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유형도 제가 어떻게 푸는 걸 제가 설명합니다. 이 연속의 법칙이 뭐냐? 연속의 법칙은요, 자, 이제 여기서 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물이 연속으로 흘러갑니다. 연속으로 흘러가는 유체에 대해서, 배관이죠. 유체에 대해서 여기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양의 Q1과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Q2의 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디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경이 큰 곳과 관경이 작은 곳 중에 어디가 더 많은 양의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연속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유량에서 이 Q1, 유량이라는 거, Q는 유량이라는데 어디가 더 유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겠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두꺼운 간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간격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겠죠. 고민을 해보니까 어때? Q1입니까? Q2입니까?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유량에 대해서 알아봐요. 유량, Q.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는 공식 알아봐야 되는데, 유량이 뭡니까? 유량은 보통 Q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유량은 F입니다. 그럼 A가 뭘까요? A는 이 배관의 이 단면적을 얘기하고요. 이 배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드 자승이라고 이제 우리 계산을 해요. 그럼 이제 파이가 뭐냐? 이 파는 우리 우리가 원을 따질 때 필요한 공식인데, 파이는 원주율이라고 해서 3.14 등등등인데 보통 그냥 3.14 정도로 봐요. 3.14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읽을 때 파이라고 그래요. 파이. 그래서 이 파이는 3.14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의 단면적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값을 구하면 우리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이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 d 자승을 하면 이 배관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배관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 자승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얘는 유속이다 그래. 유속이 뭐냐? 흘러가는 물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의 속도 유속. 자, 그래서 이 V는 뭐라고요? 유속입니다. 유체는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